네, AI가 글쓰기를 도와주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마냥 쉬워졌다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습니다. 장성민의 AI 시대의 기초문해력 일부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AI 덕분에 오히려 기초적인 읽고 쓰는 능력, 그러니까 문해력이 왜 더 중요해지는지, 또 이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에 비춰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 흥미로운 역설 같이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AI가 글쓰기 과정을 상당히 말이 대신해 주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편해졌는데, 어, 바로 그 점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간 고유의 깊이 있는 사고, 또 표현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이 자료가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편리함 뒤에 어떤 함정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AI가 글을 그냥 뚝딱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직접 글이랑 씨름하면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기회가 오히려 줄어든다? 뭐 이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AI 없이는 간단한 글쓰기조차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해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이게 단순히 글쓰기 능력 차이뿐만 아니라 학습 기회라든지 정보 접근성, 더 나아가면 사회경제적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AI를 잘 쓰려면 질문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 프롬프트라는 거요. 근데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조차도 결국은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 즉 문해력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문해력에 달려있다니.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AI가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어휘 같은 거 좀 기술적인 부분은 처리해 주니까요. 인간은 이제 뭐랄까 좀 더 창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사고 같은 더 높은 차원의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의미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네, 자료에서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 문장 표현 같은 어떤 기술적인 부담은 줄어들겠죠. 그 대신에 인간의 글쓰기는 추론, 분석, 비판, 예측 이런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문해력이 부족하면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를 글로 풀어내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결국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학문이든 직업 세계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숙제하듯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 그런 평생 필자로서의 역량이 중요해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혹시 독서 교육에서 말하는 평생 독자랑 좀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료에서도 그 독서 교육 분야의 애플러백 연구를 언급하거든요. 그 연구를 보면 단순히 읽기 기술을 잘 익히는 것보다도 읽기에 대한 어떤 동기, 자신감, 그리고 나도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같은 태도 있잖아요. 그런 정의적인 요인이 평생 독서 습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어요. 아, 글쓰기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글쓰기도 기술적인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나도 잘 쓸 수 있어 하는 어떤 믿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초 문해력이랑 긍정적인 태도를 AI 시대에 맞게 키우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는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자료에서는 우선 기존의 엄격한 형식주의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요. 예를 들어 문자 언어 운용의 형식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맞춤법이나 정해진 문체 같은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거죠.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 오히려 글쓰기 자체를 좀 어렵게 느끼고 피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부담감이 오히려 글쓰기 시도 자체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대안은 뭘까요? 형식에서 벗어난다면요. 그래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일상어 리터러시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표준적이고 규범적인 글쓰기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접하는 다양한 소통 방식들 있잖아요. 말하기, 듣기, 소셜미디어에서 쓰는 말들까지 이런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글쓰기랑 연결해 보자는 거죠. 아, 일상에서 쓰는 말을 글쓰기에 활용한다고요? 좀 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작가 피터 엘보가 제안한 것처럼 그냥 말하듯이 자유롭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로요.
또는 초고를 써놓고 그걸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색한 부분을 다듬는 식으로요. 음성 언어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오, 그거 좋네요. 말로 하면 좀 더 쉽게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엔 음성 텍스트 변환 기술도 좋아져서 이런 접근이 훨씬 쉬워졌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글쓰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효능감과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 AI 시대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이 기초문해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단순히 글쓰기 기술을 넘어서 깊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글쓰기를 평생 즐기는 태도가 중요해졌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완벽주의적인 형식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적인 소통 방식을 글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상어 리터러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요. 네, 아주 의미 있는 논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AI가 인간의 글쓰기를 점점 더 정교하게 모방하게 될 텐데요. 그런 미래에 당신의 글에서 당신만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 어떤 그 진정성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거창한 글쓰기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에게 보내는 짧은 메시지 하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